안녕하세요, 역도요정입니다. 블랙아웃의 정확한 명칭은 웨이트리프터스 블랙아웃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에 혈압의 급감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블랙아웃을 검색하면 데드리프트 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고중량의 무게를 막 덜덜덜 떨면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막 그대로 기절을 해버린다던가, 약하게 나타나면 현기증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막 실신하게 돼요. 역도 종목의 클린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 동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바벨이 목의 경동맥을 눌러서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훈련이 되어 있어서 대처가 빠른 편입니다. 완전히 기절하는 블랙아웃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대표적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야가 흐릿해진다. 두 번째로는 몸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신체적인 증상을 눈치채면 선수들은 바벨을 빠르게 던지고 나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 지도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블랙아웃에 걸려버리면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의식을 잃고 먼저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뇌진탕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대처법을 준비했습니다. 본인 또는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가 저항 운동 시에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블랙아웃에 걸리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른 운동기구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중량을 막 치고 있는데 파트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정말 당황할 수 있겠죠. 저는 역도 선수였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막상 닥치면 저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막 뛰어요. 이럴수록 침착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헬스장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일단 몸이 꽉 조이는 리프팅 벨트부터 풀어주세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편하게 눕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블랙아웃이 풀리는 시점은 30초 이내입니다. 대부분 빨리 깨어납니다. 하지만 혼자 운동하는데 블랙아웃에 걸렸다. 이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파트너에 서포트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너무 무섭다. 중량하면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운동할 때만 블랙아웃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평소에 가벼운 블랙아웃을 경험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변비에 걸린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갔는데 드디어 막 신호가 온 거예요. 빠르게 빛의 속도로 화장실에 뛰어가서 변기에 앉겠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몸속에 있는 아나콘다를 머나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참 사투를 벌일 때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러웠던 적 있으시죠? 이것도 가벼운 블랙아웃 증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은 왜 일어날까요? 2019년 보건뉴스에 기재된 보건포럼에서 이상훈 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데드리프트와 같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복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복부의 압력을 높이는 호흡법의 이름은 발살바 매뉴버입니다. 숨을 참고 복부에 힘을 주는 동작에서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이한 점은 바벨을 땅에 내려놓은 직후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참았던 숨을 내쉬는 순간 뇌 혈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뇌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에 상대적 저산소증을 유발해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발살바 호흡법은 숨을 멈춘 상태에서 운동 동작을 수행합니다. 흉곽과 복부의 압력을 높여서 몸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호흡법을 사용하려면 누구나 가능하진 않습니다. 급격한 혈압 변화, 안과 질환,
뇌혈류 변화로 인한 뇌압 상승 등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 참여자는 호흡법을 익히기 전에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병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력이 있다면 숨을 참고 압을 높이는 발살바 호흡법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몸이라면 신체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호흡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살바 호흡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척추의 안전성인데요. 최대 중량 시에 척추뼈 사이를 이어주는 연골 구조물인 추간판의 압력을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줍니다. 무게를 들어올릴 때 허리가 둥글게 말리거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압을 높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 있는 자세에서 리프트 동작을 수행할 때 최대 근수축의 강도를 100%까지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면 클린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저크를 하는 것 또는 스네지 밸런스, 푸시프레스 등입니다. 스탠딩 포지션에서 모든 리프트 동작 시 호흡을 하고 안 하고의 코어의 안정성은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상 위험 감소입니다. 몸통은 높이에 따라 하나의 지지 구조물만 존재해요. 척추죠. 이로 인해 몸통이 전방이나 측면으로 붕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생겨요. 복압을 유지하게 되면 몸통을 둘러싼 근육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동안 신체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저항성 운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제가 사실 10년 동안 역도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도 블랙아웃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린하고 저크 동작을 할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어요. 제가 좀 잘했습니다. 역도 종목에서 선수끼리 블랙아웃에 걸리면 돌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이 핑 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호흡법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블랙아웃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